드디어 입주했네요. 예, 이 분양사 부도 때문에 입주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관리단 집회 통해서 302호가 관리인으로 선출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 될 일만 남았네요. 제가 관리인으로서 힘 좀 쓰겠습니다. 아, 예, 예. 힘 좀 팍팍 써주세요. 공사하나 보네. 상가 사람들하고 손님들 이 휴식처였는데. 백일호도 와 계셨네요. 예. 아니, 근데 이 뭐 하는 거래요? 테라스 인테리어 새로 하나?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여기서 못 쉬겠네요. 아, 뭐 상가 더 좋아지라고 하는 걸 테니까 저희가 좀 참아야죠, 뭐. 그래야죠. 그럼 저 먼저 갑니다. 아, 예. 예. 삼 번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원래 그 상가 사람들이 같이 쓰는 테라스였는데 왜 여기서 카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들어가서 당당하게 물어봅시다. 그럽시다. 아니, 여기 원래 테라스였는데 카페를 시작하셨네요. 원래 우리 상가 입주자입니까? 네. 제가 301호 소유자 맞는데요. 아니, 301호가 아니라 왜 여기서 영업을 합니까? 여기 상가 관리자 대표 최고야 씨 아시죠? 제가 그분 조카인데 그분한테 카페 영업 허락 받았습니다. 최고야 대표요. 아이, 그럼 조카라서 특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특혜 받은 거 아닙니다. 저 구청에서도 허가 받았어요. 여기는 공용 공간인데 개인이 독점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공용 공간이라니요. 저 여기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까지 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까지 있다고요.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얼른.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요. 저도요. 관리 사무실부터 갑시다. 아니, 3층 테라스의 카페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상가 공용 공간인데 왜 거기서 카페 영업을 합니까? 거기 어차피 남는 공간이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해 준 겁니다. 아니, 거기는 공용 부분인데 임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에서도 영업 허가가 나오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 없던데요. 그리고 상가 관리단이 임대 수익도 없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당신 혼자 마음대로 정합니까? 내가 관리단 대표니까요. 뭐 문제 있습니까? 네, 상가 이제 공용 공간을 카페로 개조해서 임대를 이제 내준 상황인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4호입니다. 로이어 상가에서는 입주 후 결의를 통해 최고야 씨를 관리단 대표로 뽑았는데요. 상가 3층에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했던 야외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간을 카페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301호에 최수지 씨가 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용 부분인 야외 테라스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이상해서 하상태 이정진 씨는 최수지 씨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알고 보니 최수지 씨는 최고야 씨의 조카로 정식으로 테라스 공간을 임대차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단 대표인 최고야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청에서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공용 부분인 3층의 5개 테라스를 옆호실 소유자인 최수지 씨가 임대를 한 상황이고 이 최수지 씨는 또 건물 관리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김경덕 변호사님, 이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집합 건물에 공용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용 부분의 임대는요, 이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수지 씨의 그 오기 테라스 카페 영업이 과연 적법한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나 집합상가 같은 이 집합 건물은요, 이 전유 부분이 있고 이 또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전유 부분은 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구분된 공간이고 구분 소유자별로 이게 등기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유 부분에는 각 호실별로 이렇게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공용 부분은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전유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차장, 뭐 엘리베이터, 경비실, 뭐 그리고 이제 옥외 테라스 같은 그런 부분들은 모두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주차장, 엘리베이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다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공용 부분은 이제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게 공유에 속합니다. 네. 이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각자의 그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맞춰서 공유 지분도 갖게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100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고 이들이 각자 동일한 면적의 전유 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에도 옥외 테라스 이런 각각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요. 각자에게 100분의 1 지분씩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 같이 사용하는 이제 공용 부분인 테라스를 독점해서 최수지 씨가 이 카페 영업을 하는 것은 이거 당연히 좀 위법한 일이 되겠네요. 꼭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 공용 부분 임대는요, 비교적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상가 로비 같은데 이제 작은 카페 공간이나 네. 뭐 간이 매점 같은 그런 코너 이런 걸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줬다든지 뭐 주차장을 건물 외부인에게도 다 공개하고 대신 그 유료 주차비를 걷어서 있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임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관리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러한 공용 부분의 임대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게 문제이죠. 이 공용 부분의 이제 권리 변동은 5분의 4, 즉 이제 80%의 구분 소유자 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야외 테라스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 권리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주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드라마 그 어디를 봐도 결의하는 장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 맞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는 이 관리단의 대표자, 즉 이 관리인인 최고야 씨가요. 예. 이 자신의 조카인 최수지 씨에게 이 3층 옥외 테라스를 임대해 준 경우인데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임대와 관련된 어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구분 소유자 결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정진, 하상태 씨도 이 최수지 씨의 이 카페 영업을 사실 잘 몰랐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최수지 씨의 카페 임대차 계약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효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예상하신 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네. 공용부분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이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기는 그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면 계약에 효력이 없는데 수지 씨는 이 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지금 영업허가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가 있으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다 적법한 것처럼 네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시청,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공간이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인지 구분 소유자의 결의를 받아야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거든요. 네.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서만 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음식점 등 이 영업 허가는 위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수지 씨가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효력만 있는 것이지 로이어 상가라는 그 집합 건물, 그 집합 건물의 내부적 문제, 즉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따른 유효한 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정진 하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 지금 그 관리자 대표인 이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 특정 구분 소유자가요, 만약 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철거, 인도 등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최수지 씨를 상대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는 등의 이런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공용 부분을 이제 활용할 때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철거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필요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공용 부분의 이 보존 행위는 네. 각 공유자가 이게 각각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진 씨, 하상태 씨 아니면 또 다른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분 소유자는 각 지분의 면적 비율대로 공용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권리가 있다. 뭐 그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공용 부분에 카페를 차려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수지 씨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금 구분 소유자들이 좀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 네. 수익은 모두 이제 구분 소유자들에게 공동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최수지 씨가 이제 매출로 아마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그 임대료 부분은 아마 이 관리인 최고야 씨가 우리 속된 말로 뭐 인마이 포켓 네. 한 것처럼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대법원은 이게 정당한 권한이 없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이를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진, 하상태 씨 등의 구분 소유자들은 최수지 씨의 카페 영업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최고야 씨를 상대로는 그 임대료 상당 수익을 관리단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은 카페 영업이 시작이 됐는데 영업은 시작이 안 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다면 이 구분 소유자들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드라마에서도요, 이 3층 5개 테라스 그 카페 시설 공사를 하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정도 단계다라면 이정진, 하상태 씨 등 이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공사 중지해라, 뭐 개업을 중지해라, 영업을 중지해라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드라마 속의 최수지 씨와는 다르게 진짜 공용 부분인 줄 모르고 임대를 해서 맞아. 임대차를 해서 예.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봤던 이게 공용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영업을 시작한 사람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집합 건물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고 로비, 뭐 5개 테라스, 주차장 같은 공용 부분을 임차해서 뭐 인테리어하고 개업에 돈까지 들였는데 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곳이 보통 이제 임대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고 집합 건물에 함부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특히 이제 집합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부분이 혹시 공용 부분은 아닌지, 전유 부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용 부분이었다라든지, 또 전유 부분의 일부가 이 공용 부분의 일부를 침범한 것은 아닌지를 사실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이게 근데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져봅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나요? 예,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집합 건물 내부에 이제 관리 규약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근데 간혹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계약을 중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좀 더 깊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일단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헷갈린다면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고 또 건물 관리 규약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진, 하상태 씨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의 권리 변동은 집합 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그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지 씨를 상대로 이 카페 시설의 철거를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적법한 카페 영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조카인 최수지 씨에게 무단으로 이 공용 부분을 임대한 관리인 최고야 씨를 상대로도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네.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관리단 집회 등 절차를 통해 관리인 해임 등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은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합건물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hank you.